안녕하십니까. DFW 이슈와 투자 사회의 강호빈입니다. 저번 1화에서 아메리칸 드림에 이어 집 4채, 10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혹시 데이빗 김 씨가 시청자분들께 특별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네. 우리가 집 4채냐, 10채냐,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때 너무 황당하다. 집 하나도 지금 힘든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대부분 한인 동포 분들이 다 이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사업을 하시면은 다들 바쁘세요. 바쁘셔서 이제 계속 사업을 하시면서 그때 번 돈으로 이제 살아나가시는데 제가 비슷하게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열심히 사업을 키웠는데 사업이 없어지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현찰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세금 보고 했을 때 차라리 부동산 투자하는 게 더 옳은 것 같다. 그래서 제대로 미국에서 생활을 하려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의 노후도 준비하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또 부동산 차원에서 또 넘겨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제 주위에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다 이제 집 5개 이상씩 가지고 계시면서 좀 일찍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챌린지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투자 전에 뭐 꼭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 이런 것들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저희들이 그 투자 차원에서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하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맞춤형 투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누가 하기 때문에 쫓아 한다라는 것보다는 본인의 주어진 환경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또 그때 시장의 흐름도 이해를 하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 바람은 뭐 특별히 뭐 이런 방법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전문가들하고 만나셔서 꼭 그 이 커스터마이즈된 맞춤형 투자를 준비하시는 게 낫고 일단은 조심사항에서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그 위험성이 있겠죠. 그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위험한 거는 좀 피하고 싶어 하실 거고 젊은 분들은 이제 좀 더 그 위험은 있어도 대신에 그 리워드가 더 좋은 거는 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위험성이라든지 뭐 수익성, 그죠? profitability 혹은 이제 시간도 참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뭐 1, 2년 안에 빨리 결론을 봐야 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5년, 10년, 20년, 30년 멀리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투자의 그 시기 그것도 봐야 되고 또 유동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현찰 유동성.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 건물을 샀다 하더라도 또 건물이 올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팔지를 못하면은 그것도 이제 또 낭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철수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데 모든 그 사업이라든지 투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중에 그 철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엑시트 스트래티지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할 거고 또 유지 비용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홀딩 파워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유지 비용도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손님마다 이제 다르지만 시장 지식 그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런 그 특정한 그 마켓 나울리지가 있으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투자하시는 게 이제 좋으실 거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달라스가 아닌 달라스 부근에 사시는 분들은 그 동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그 나울리지에 맞춰서 또 이제 투자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 그래서 이제 내가 혼자서 부동산을 관리하느냐 아니면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여러 명이 관리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그 철학적인 차원에서 모든 투자에는 어떤 그 도덕적인
그런 프린시플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투자를 하느냐 해서 아무런 특별한 이 철학 없이 그냥 무조건 돈 벌기 위해서 한다 하면은 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많은 사항들을 검토했을 때 데이빗 캠 씨가 초보 투자자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투자 종류가 있을까요, 혹시? 네. 이 미국의 정부 차원에서도 그 집 마련은 상당히 그 장려를 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가정집 투자예요. 네, 그리고 가정집 투자의 그 우리가 베네핏을 보면은 아까 그 조심해야 될 그 사항들, 투자했을 때 조심해야 될 사항들을 검토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위험성도 상당히 낮고, 그 lower risk고, 그 다음에 수익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투자로도 좋고, 그 다음에 그 현찰화하기도 편하고, 특별히 이제 가정집 같은 경우는 그 매물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매물도 많고, 또 홀딩 할 수 있는 그 홀딩 코스트죠. 유지 비용도 어느 정도 그 다 아웃라인이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직접 생활을 하는 동네에서 잘 아는 동네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또 안전하고, 관리도 비교적 뭐 우리가 스스로 직접이나 혹은 우리 식구들이나 뭐 혹은 매니지먼트 회사 통해서 관리하면 되니까 그것도 편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정집이 특히 초보자들에게는 가정집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초보자들만이 아니라 전문성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맞춤형 차원에서 우리가 미팅을 하다 보면은 이 가정집 투자는 아예 배제를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특히 그 커머셜에 대한 그 매물이 많이 없을 때, 바로 지금 같은 때, 얘는 가정집에 투자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리스크도 낮고 장기간으로 계속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라니 사실 저도 굉장히 지금 당장이라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렌트를 사는 사람과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 각각의 장단점과 그리고 많은 다른 점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데이빗 김 씨가 투자 부분별로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료 화면 보기 전에 한마디 제가 얹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영어 중에서 알다시피 건물주인을 랜로드라고 그러거든요. 랜롤드. 네, 그렇죠. 랜롤드는 사실상 주인이란 얘기거든요. 주인. 그러면은 임대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영어로 슬레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랜로드 혹은 나는 슬레이브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일단 자료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임대하는 거와 자기 집을 보유하는 거에 대한 장단점을 잠시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의 장점은 이 건물에 매여 있지 않고 본인이 싫으면 아무 때나 계약 끝나면 다른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고, 그 외에는 명단 여기 리스트 보시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단점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기의 그 의사 상관없이 그 렌트비가 매년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렌터스 인슈런스도 사셔야 되고, 그보다 더 큰 것은 그 자기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집을 고치면서 집을 바꿔가면서 살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에 원해서 바꿀 수가 없는 게 이제 그 임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에퀴티가 전혀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렌트비는 냈는데 나중에 건물 때문에 모아둔 돈은 하나도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을 우리가 그 소유했을 때의 장단점 대충 빨리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는 그 mortgage가 픽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15년이든 30년이든 그 집을 구매하고서 매년 매달 나가야 되는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임대처럼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하지만 이제 또 반대로 우리가 이제 프로퍼티 텍스라든지 혹은 뭐 메인테넌스라든지 집에 들어가는 보험 그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이제 그 커스트가 이제 나가 되는 비용이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집을 구입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커뮤닛이 됐다. 이거는 내 집이니까 이 집을 파시기 전까지는 거기에 묶여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장점은 바로 에퀴티 빌드업이죠. 그래서 수년 계속 페이먼트를 하고 났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와우 이렇게 많은 돈이 쌓였구나. 해서 우리 다음 이제 자료화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맨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렌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은 그 집을 소유했을 때 이제 그때의 이제 그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그 렌트를 했을 때 임대했을 때 이거 15년을 뽑은 거고요. 15년 동안 열심히 한 달에 1,600불씩 내가 살고 있는 그 임대한 집을 계속 갚았더니 15년 동안 28만 8천 불을 내셨어요. 근데 남는 돈은 하나도 없이 그냥. 근데 반대로 여기 이제 15년 동안 집을 살고 그 다음에 1,600불 정도의 돈을 냈을 때, 그 몰게지를 냈을 때 저기 밑에 보시면은 일단은 20만 불짜리 집이고요. 20만 불짜리 집을 75% 론을 하셨기 때문에 25% 다운은 한 5만 불 다운을 하신 거고 이자율을 여기서 4%라고 했는데 실제로 15년 융자면은 지금 한 3% 정도면은 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4%로 이제 올려놓은 거고요. 15년 융자고 프로퍼티 텍스가 2.2% 비교적 낮은 거를 제가 잡았고요. 왜냐하면은 손님들이 한 2.2% 되는 동네에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2.2%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렌털 경우에는 홈 인슈런스가 한 1,400불 정도 20만 불짜리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이제 투자를 했을 때 15년 동안 갚으셨을 때 매달 1,600불 정도의 그 몰게지 페이먼트를 했을 때 보시면은 매달 내는 1,600불 정도의 그 몰게지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자가 5,864불밖에 이자를 안 내셨어요. 첫 해에. 그리고 그 원금에서 갚아나간 게 벌써 7,450불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게, 이 집을 소유했을 때 여기도 15년 동안 28만 6천 불의 돈이 나갔는데, 인트레스로 나간 거는 한 5만 불 좀 안 된 4만 9천 불. 그 다음에 그 원금이 갚아지는 건 15만 불. 그 나머지 한 8만 불 정도는 그 프로퍼티 텍스로 해서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달 1,600불 임대하셨을 경우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같은 1,600불로 5만 불을 먼저 집 사는데 투자하시고 15년이 지났을 때는 15만 불짜리의 집을 본인이 소유하게 되시는데 사실상 15만 불만은 아니죠. 네, 그럼 지금 화면에 자료를 이제 보시면 여기 렌터가 있고 오른쪽엔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 옆에는 바로 엉클 샘이죠. 미국 정부가 바로 서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셨으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특혜를 정부에서 받으세요. 그게 뭐냐 하면은 뭐 특별히 세금 잘 냈다라고 해서 어떤 뭐 카드를 받는 게 아니라 표창장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세금을 내시고 그 미국 정부에서 주는 특혜를 누려서 이런 집을 이제 사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 달러 사인이 건물 안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정부가 이렇게 하게끔 원해서 정부에서 특혜로 주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 많이 내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정집이라든지 건물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제 그 다음 화면 이제 가보시면은 이제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그 집 하나냐 그 다음에 4개냐라고까지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집 하나 임대하냐 아니면 집 하나를 사냐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왜 집 하나만 삽니까? 너무 그 집 투자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집 하나가 아니라
집 4개까지 한번 사보자. 그 이유는 미국 정부에서 세금을 잘 내고 신용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또 디파짓 할 돈이 있는 분들에게는 집을 큰 은행에서는 4개까지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권리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4개까지 큰 은행 가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집 4개까지. 근데 집 4개가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누가 이 페이먼트를 내요? 여기 보면은 renters contribution이에요. 집을 임대한 사람이 컨트리뷰트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디파짓을 해서 집을 사놓은 다음에 임대를 주시면은 임대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고 여러분은 그 돈 가지고 은행에 갚여가면서 이 에퀴티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또 다음 화면 이제 보시겠는데, 다음 화면 이제 보시면 실제적으로 어떤 그림을 제가 좀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정확하게 뭐 숫자에 맞춰서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참작을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임대했을 경우에는 initial investment는 zero예요. 그죠? 여러분 임대하셨을 때 뭐 디파짓 정도 내는 거, 그 정도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돈은 없는데 15년 후에 보시면은 28만 8천 불. 근데 사실상 28만 8천 불은 매달 1,600불 냈을 때의 이야기고,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아시다시피 1,600불, 1,800불, 2,000불에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15년을 달라스나 여러분 계신 도시에서 생활하셨을 때는 더 많은 돈을 이제 내실 거고요. 근데 우리가 집 한 채를 갖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 한 달 내는 거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니셜 인베스트먼트,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20만 불짜리인데 20만 불짜리 집에 디파짓을 5만 불을 했으면은 15년 동안 내신 게 28만 6천 불인데, 15년 후에 여러분 20만 불짜리 집이 15년 후에 이제 원금 다 갚고 은행에 이제 갚을 돈도 없고 다 내게 됐어요. 그럼 그때의 집 가격이 30만 불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은 15년 후에 30만 불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혹은 또 다시 이야기해서 집 하나를 사셨는데 5만 불을 투자하고 임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임대한 사람이 매달 1,600불의 렌트비를 내고, 혹은 시간이 지나서는 그게 1,800불, 2,000불 등등 올라갈 거고, 그죠? 그런 올라간 돈으로 그 임대한 사람이 갚아주고, 여러분들은 그냥 처음에 5만 불만 내셨는데 15년 지나서는 이 30만 불짜리 집이 본인께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집이 4개예요. 그죠? 대부분 집 하나는 본인이 살면서 살면서 하기 때문에 집 4개 같은 경우는 4개 다 생활을 못 하시니까 당연히 렌트를 주셔야 될 거고, 그래서 집 4개를 사시면은 20만 불이라는 돈이 투자됐을 때, 그죠? 집 하나당 5만 불, 20만 불짜리에 이자가 4%에서 15년 했을 때 15년 후에는 20만 불짜리 집을 30만 불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4개가 됐을 경우에는 120만 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집 하나 계속 페이먼트 하면서 자동차 페이먼트 하시면서 가족을 끌어나가시는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시면서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면은 꼭 집에 투자하셔서, 우리가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나한테 줘서 나의 에퀴티가 생기는, 그게 바로 이 집 4개를 투자했을 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Steps to Own Rental Home인데, 어떻게 해서 집을 구매할 수 있는지, 여러분 당장 오늘 집 10개를 사시는 게 아니라 하나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스텝을 보시면은 제가 1, 2, 3, 4를 공교롭게도 제가 0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0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1번, 그냥 빨리 이제 가서 사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동차 그날 가서 사는 것처럼. 하지만 가정집 구매는 플래닝이 필요해요. 그래서 0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사회에 한인 사회에 저희들이 아주 좋은 그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많이 계신데 부동산 에이전트라고 미리 컨설팅을 하세요. 당장 내가 지금 사야 되니까 만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시는 차원에서 한번 그 부동산 에이전트 컨설팅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은행 관련된 그 렌더도 만나시고 또 CPA하고도 상의하셔서 집을 구매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나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번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렇게 중요한 제가 영어로는 그 accurate income tax라 그랬는데 여러분 세금은 많이 내면 내실수록 그거에 대한 혜택을 활용을 하시면 세금 낸 게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차원에서 그 투자 차원에서 여러분 세금을 가급적이면은 accurate하게 많이 내실수록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신용, 크레딧 항상 체크업하시고 세 번째는 그 debt ratio 갚아야 되는 그런 부담을 그 매달 그 액수를 좀 줄이시고 네 번째는 그 다음에 그 다운 페이먼트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렌더의 그 프리 어프로블 편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은 이제 렌터를 이제 찾기 시작하는데 렌털 프로퍼티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그 중요시 여기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투자용 집은 여러분의 눈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나무가 많은 집이 좋다, 뭐 혹은 수영장 있는 집이 좋다, 큰 집이 좋다. 그런 사항들은 사실상 임대할 때는 안 좋은 조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이 아닌 투자가의 눈에 맞춰서 임대가 쉽게 잘 나갈 수 있는 조건에 맞춰서 첫 번째 집을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7번에 이제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렌트 하실 분들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가서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또 그런 와중에 두 번째 집, 그 다음에 세 번째 집 이렇게 그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준비한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